안녕하세요. 저는 AI 네이티브 컴퍼니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서진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자면 저희가 이 AI 네이티브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는데 실제로 AI 시스템과 툴을 통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시스템과 툴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AI 네이티브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 그러면 AI 네이티브 컴퍼니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데브옵스와 같은 사람들이 AI를 써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백엔드 역할을 하는 AI와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는 AI,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AI들이 정해진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면서 시스템과 툴을 통해서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AI 어시스티드한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에서 퇴사하고 AI 네이티브 컴퍼니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가 22개의 에이전트와 50개의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까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요청하고 그리고 팀업 텐션에서 만든 에이전트 카운실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해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LLM과 다양한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 카운실이 중간에 애매모호하거나 좀 모호한 것들을 의사결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에이전트와 스킬을 실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네이티브 컴퍼니에는 두 개의 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네이티브 빌더스가 있고 AI 네이티브 마케터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결국에 여러 뷰티 브랜드들의 마케팅 대행을 도와주는 마케팅 대행사고 그것들을 제가 AI 네이티브 빌더스라는 개발팀과 AI 네이티브라는 마케터스라는 두 가지 AI 팀을 구축해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네이티브 빌더스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사용자가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할 것인지를 미리 선체적으로 정의를 해주고 플래닝 레이어에서 이 제가 요청한 내용의 어떤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서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컨텍스트나 혹은 외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것인지를 의사결정하고 솔루션 플래너에서는 어떤 기술 스택을 통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빌더 레이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존의 서비스에서 피처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 있는 아키텍처와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따르면서 피처를 구현하는 형태이고 서비스 빌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술 스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테크니컬 디시즌이나 아키텍처 리뷰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카운슬에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간단한 요청만 했을 때에도 제가 기존에 개발하던 워크플로우대로 빌더스가 운영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줘. 근데 그것의 기술 스택이 어떠해야 돼? 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리서치 카탈리스트라는 에이전트가 외부에 있는 리소스에서 정보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서비스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와 같은 백그라운드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플래너를 통해서 아키텍처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의사결정하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둔 그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스킬을 UI 디자이너가 콜해서 디자인 디시즌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임플멘테이션부터 배포까지 실제로 진행하는데 약 90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물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체리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바이럴된 CS1465S를
한국어 버전으로 뭐 슬라이드, 깃허브, PDF 웹사이트를 전부 한국어 번역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광고 소재를 그 회사의 브랜드와 상품에 맞게 베리에이션을 만든다든지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혹은 뭐 틱톡에 있는 어떤 트렌드한 것들을 시그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틱톡의 커멘트의 시멘틱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잘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4가지 정도로 추격해서 전달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머릿속에 암묵지에 존재하는 그런 일하는 프로세스를 구조화해서 스킬에 정의했을 때 훨씬 더 잘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해서 정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정보의 어떤 신뢰도를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공식 문서는 P0, 뭐 기술 블로그면 P1, 그리고 뭐 이상한 레딧, 뭐 네이버 지식인이면 뭐 P3, P4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먼저 구조화를 하고 그것들을 스킬이나 에이전트가 재현하게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잘 동작합니다. 그리고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플랜 단계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언제 넘어가야 되고 언제 넘어가면 안 되는지를 게이트로 미리 다 설계를 해놔요. 그래서 그 게이트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 테스트 커버리지가 뭐 여기서 70% 이상일 땐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이터레이션을 다시 돌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게이트에 대한 멀지 조건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장고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은 사실은 AI가 혹은 뭐 문서를 잘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도보다 AI가 어떻게 하면 장고를 잘 쓸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케팅 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제로 북미를 대상으로 하는 스킨케어 뷰티 브랜드의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풋을 주고 그 브랜드의 가이드라인, 뭐 예를 들어 브랜드 팔레트, 톤앤 매너 혹은 소구하고 싶은 지점이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소재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AI 리뷰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우리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지 혹은 점수와 같은 것들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한 다음에 그 수치를 가져오고 그 애드 크리에이티브가 잘 된 건 왜 잘 됐는지 잘 안 된 건 왜 잘 안 됐는지를 마케터와 직접 리뷰하면서 기준들을 계속 AI 시스템에 쌓아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I가 자동으로 일정 시점 이후에 결과를 보고 스스로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마케팅을 집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레이아웃이나 브랜드 에셋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베리에이션을 한 번에 생성하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실제 집행했을 때 그것이 왜 잘 됐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마케팅 예산을 얼마로 집행해야 되는지까지 AI 에이전트가 의사결정하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AI 네이티브 컴퍼니 빌딩을 좀 실험해봤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좀 잘 활용하고 계실 거라 좀 부끄럽지만 한 44억 토큰 정도로 30개 정도 서비스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해서 1인이서도 운영할 수 있는 좀 자동화된 브랜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팀에서 AI의 가능성을 좀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고 또 그러면 브랜드나 마케팅 이걸로 이제 바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